두산그룹 이야기 요즘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두산그룹에서 사업부를 개편한다고 해서 뭐 밥캣과 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로보틱스까지 대표 종목들의 시선이 확 쏠렸어요.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주가가 시장도 빠지고 훅 내려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 두산밥켓이요. 배임 혐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5명에 대해서 전형직 임원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쏟아지게 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악재뿐이네요. 억하주 하면서 걱정을 진짜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매수 가격이 49,000원에 20%신데 보세요. 49,000원 바로 최근 가격입니다. 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가격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주가가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4만 원대 이제 깨질까 말까 걱정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두산밥켓, 두산그룹 왜 이렇게 고생인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두산그룹의 시선이 많이 쏠렸는데 긍정적이 아니라 이거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 어떡합니까? 네,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산밥켓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종목이 맞아요. 지금 합병 공시도 그렇고 합병 공시를 보게 되면 사실 두산그룹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캐시카우가 지금 두산밥켓입니다. 게다가 이 공시 내용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다뤄주셨으니까 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두산밥켓이 또 억울한 지점이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깊은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건설기계, 그러니까 인프라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던 이 두산밥켓이 되겠죠. 실제 매출도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소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산에서 그만큼 버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현금성 자산도 풍부한 회사인데 이 기업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현재는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는 기업 밑에 붙이려고 좀 인위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함을 거듭하고 있는데 두산밥켓의 이제 자회사 두산밥켓 코리아에서 또 배임 관련 악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임원들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실 때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악재뿐이네요. 어떡하죠?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잘 잡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는 공시가 나온 거는 이 장대 양봉 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가 해석이 시장에서는 단기 악재로 반영되지 않고 하루 만에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걸 보고 나서 밑에서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두산에서 처음에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공시를 나갈 때 이 12일 전 11일까지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58,99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공개 매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후에 들어간 거는 공개 매수 해당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두산밥켓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기업 합병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근데 억울한 걸 알면서도 지금 들어간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 차트 분석했더니 여기 막 거래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은 단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사람이 던지는 것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단타를 치니까 이런 큰 캔들이 발생한 건데 이런 걸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후 대응은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사실 이건 엄청난 과대낙폭이에요. 이 정도까지 빠질 내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금감원에서 두산에 정정 공시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비합리적인 비율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야 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앞으로 바꿀 내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하라고 했고 두산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얽혀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룹은 당연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켓은 구도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지점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두산이 현행법상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는 관점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갔을 때에는 사실 적당한 반등만 나오고 이거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악재들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가격이 45,000원에서 47,500원 정도 되는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의 반등 정도로 보고 손실을 줄이는 폭에서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누가 봐도 악재인 걸 알면서 여기 들어가는 건 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시 같은 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 나한테 전달해주면 그걸 알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식은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실을 다시 겪지 않으려거든 모르면 안 한다. 내가 아는 범주에서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매수하셨던 타이밍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교훈도 한번 얻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산 밥켓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